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학정보 김쌤입니다. 오늘은요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로 보는 김쌤의 실전접근법 실전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앞선 강의에서 제가 이론편으로 수능 수학 사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뇌정지가 오거나 뭐 아예 손도 못 대거나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시작을 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거를 9월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써먹는지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이론편 보고 오셔야지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고, 추가로 아래 있는 영상을 보셨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강의는 9월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를 풀어드리는 강의는 아니고요. 접근법과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고 스스로 이 방법을 따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나형부터 볼 건데요. 가형 학생들도 꼭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21번 문제였는데요. 문제를 쭉 읽습니다. 실전접근법 그대로예요. 그러면 f√2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fx를 알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fx를 알고자 한다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다시 보셔야 되고요.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왜 fx라는 4차함수를 이렇게 줬을까? 또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얘는 y축 대칭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gx란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값이 있네? 그럼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지네. 그럼 양수일 때는 얘가 ft 빼기 ft가 돼서 0이 되고, 음수일 때는 2ft가 되는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고, 가를 보시면 뭔가 정적분인데 범위가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분된 값이 상수다. 그러면은 이 내용물이 언제가 돼야 될까? 0이 돼야겠구나. 즉 ft가 양수여야겠구나. 이런 걸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랫부분을 통해서 x는 5보다 클 때 그때도 역시 ft가 양수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또 적분된 값이 언제 감소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9월 수학 나형 30번을 볼 텐데요. 역시나 똑같이 하던 대로 보면요, 최종적으로 f5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fx를 알면 좋겠구나. 그래서 fx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3참수구나. 그러면 대략 생긴 게 요렇게, 또는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 f랑 f를 합성했는데 이제 합성함수의 결과가 x가 나왔네? 어디서 봤지? 라는 걸 잘 고민해 보시면요, 무언가 역함수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얘가 0,0, 1,1, a,a, 2,2, b,b를 지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물론 이제 이 f랑 이 f가 서로 fx 자체가 서로의 역함수가 되진 않겠지만, 이 5개의 x 값에서만큼은 서로의 역함수의 이제 성질을 가지는 거죠. 이런 비슷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감이 안 올 때 비슷한 문제를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바로 6월에 풀었던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만약 얘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1, 2,2를 지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 fx 그래프와 fx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인데, 사실 이 말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이 두 개가.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였냐면은, 만약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1, 2,2가 아니라 마이너스 1,2, 1,1,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공부해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어와야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형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번 20번 좀 많이 난감했을 거예요. 이제 이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민해 볼게요. 쭉 읽어보면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
그럼 내가 탄젠트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있지라는 걸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럼 탄젠트라는 친구는 뭐 주기가 파이고 뭐 이런 함수고 저런 함수고 또 탄젠트라는 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었죠. 여기에 이제 알파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지? 탄젠트 x가 있고 미분을 했네? 우리 미분이라는 거에 뭔지 잘 생각해보면요. 제 이제 수제비 강의를 보면은 미분에 대해서 알려드린 게 있는데 뭐 아주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또는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변화율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럼 얘가 기울기를 뭔가 의미를 하겠구나 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또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이제 마지막인데 시컨트 제곱 알파가 무엇을 의미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코사인, 사인, 탄젠트란 말이죠. 그러면 시컨트 제곱이 언제 나오지? 라면은 얘는 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고민을 해보면은 얘는 탄젠트를 미분한 거구나. 그렇다는 말은 얘는 뭔가 기울기를 의미할 텐데 얘도 기울기를 의미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울기가 뭐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네? 근데 여기에 x 자리에 얘가 들어와 있네? 그렇구나. 얘는 알파 플러스 파이랑 이제 베타 이 사이의 변화율인 거죠. 즉 기울기인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 문제는 기울기를 사용하라는 힌트를 사실 많이 준 뭐 상황이 해당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학년도 9월 30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30번도요. 많이 본 형태일 거예요. 이 문제도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되냐? f 프라임 뭐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결국은 나는 f 프라임 x를 알면 좋겠구나. 그리고 fx를 알면 좋겠구나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 푸셔야 되고요. 이 방향성이란 걸 고민해 보면서 문제를 읽어 가실 때 이 다항식 곱하기 지수함수 꼴과 합성함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린다면요. 합성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는 합성함수를 다룬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비슷한데 약간 쉬운 문제들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것도 내가 다항식 곱하기 지수함수 꼴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언제 본 적이 있지? 어떤 문제 비슷한 문제를 푼 적이 있었지? 고민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2018년 7월 수학 가형 30번이랑요. 2017년 7월 수학 가형 30번 문제를 보면 다항식 곱하기 지수함수, 다항식 곱하기 지수함수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우리 이 문제 풀어보시면요.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6월 모의고사 29, 30번도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던 것처럼 실전접근법 배운 것처럼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되지? 얘를 구해야 되지. 근데 내적을 하고 싶다. 내적 방법이 뭐 있지? 크기 곱하기 코사인 시타 또는 뭐 얘 좌표가 아니라 얘 x 성분의 곱 y 성분의 곱의 합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죠. 그리고 벡터는 뭘 나타내지?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네. 근데 p는 움직이는 점이네. 그럼 내가 방향과 크기를 정의할 수 없으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중간에 거쳐가는 점, 보통 이제 원의 중심을 많이 쓰죠. 원의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로 나누어서 풀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읽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이런 식이네. 그럼 나는 fx를 알면 좋겠고 또는 fx를 적분한 결과를 알면 좋겠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문제를 푸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 6월 30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풀이 강의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방법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접근해 나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전접근법 이론편에 이어서 여러분들 뇌정지가 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
어떻게 4점짜리 또는 킬러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수능날 꼭 21번, 29번, 30번 푸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